오늘도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벌써 5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한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의 달로 지켜왔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청소년들, 참 티 없이 맑고 푸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장래의 주인공들, 나라의 기둥감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꿈나무들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더욱이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옛날 얘기를 비롯해서 하모니카를 불어주신 등 여러 가지 참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구연가이시며 그리고 하모니카 할아버지신 이해창 선생을 우리 오늘 여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창 씨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동안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하셨고 하모니카 또 재밌는 옛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게 되었습니까? 글쎄 어린이를 제가 좋아한 거는 아마 천성인가 봐요. 네. 어려서 내가 어렸을 때 나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동산에 올라가면은 업고 내려오기도 하고 손 붙잡고 다니기도 하고 안아주고 또 업어주고 이렇게 좋아하다가 국민학교 교편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어린이들하고 이제 더 친해졌고 그 후에는 교편생을 그만둔 후에 또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대한 어린이 예술단이라고. 그것이 195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3번씩 노래를 가르쳐주고 옛날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각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군데 또 많이 출연도 하고 그러다 이제 1957년에 하고 그 후에 1969년 가지고 하모니카 할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또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더 어린이들하고 친해졌죠. 네. 그럼 어떤 인연으로 그 어린이들하고 친해지셨습니까? 이 어린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 합창단을 할 적에 노래를 지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취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또 꿈을 주기 위해서 동화를 해줬죠. 근데 어린이 좋아하는 건 제 천성이고요. 네.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장면입니까? 저게 경기도청 의무실에 있을 때입니다. 1957년서부터이죠. 흰 가운을 입으셨네요. 네, 근데 저희 의사신가요? 아니 서무직입니다만은 이제 원래 뭐 서당계 3년에 뭐라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죠. 막 의사, 네. 저것이 이제 그 대한 어린이 예술단 동네 아이들 아무나 오는 겁니다. 와서 그저 노래 하나 배우고 옛날 얘기 듣고 하는 거죠. 저 의무실 앞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종합청사가 됐죠. 네. 그 앞에 앉아 계시군요. 예. 어린 대장이시군요. 예. 참 아주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화 구연이죠? 구연이죠.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장소가 있을 텐데. 네, 동화 구연은 뭐 일정한 장소라기보다요. 네. 네, 국민학교 교편 생활할 적에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동화 구연을 해줬고 또 아까 그 대한 어린이예술단 합창단을 할 적에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서 옛날 얘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각 방송국 뭐 여러 군데 이제 다니다 보고 아니면 이제 그 후에 제가 우리 하모니카 할아버지의 집 만들 적에 거기서 역시 동네 아이들이 오니까 일주일에 3번씩 아무나 오는 겁니다. 그죠? 무료니까 와서 얘기 듣고 노래 배우고 그런 그리고 저는 뭐 골목 다니다가도 아이들만 있으면 그냥 가는 성질이 아니죠. 그래서 걔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죠. 그럼 단순히 동화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너희들 지금 밤이면 밤에 이렇게 나와 놀아도 좋냐? 들어가야지. 몸은 땀 흘렸지? 그냥 자나? 아니요, 씻고 자야죠. 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돌려보내죠. 얘기를 해주고. 그냥 뭐 일정한 장소라기보다도 차 안에서도 해주고 아무 데서나 기회만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셨습니까? 동화 내용이야 뭐 여러 가지니까요. 여러 가지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주로 그 도의적인 문제 이런 내용 제가 지금 만드는 동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뜨거운 모자라든가 착한 어린이 영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제가. 그럼 그런 그 소재들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소재는 역시 제가 만들어진 게 많이 있고요. 자작하신 거? 책을 봐야죠. 네, 전
어머니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네. 애들이 날마다 옛날 얘기 해야 되는데 뭘 해줘요? 그러죠. 네. 노력하시오. 내 자식을 위한 건데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네. 책 사다 자꾸 읽으시오. 그러죠. 네.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네. 단 애들 보는데 앞에 읽지 말고 몰래 이거 가지고 얘기해 주라고. 네. 책을 이 선생님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글쎄 그걸 뭐 어떻게 뭐 시험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주로 어떤 책들을 읽으셔서 소재를 드십니까? 전래동화를 많이 읽고요. 네. 근데 이제 세계 명작 세계 아니면 명작. 그다음에 이제 창작 동화들. 창작 네. 동화죠. 또 우리 이제 친구분들이 동화책을 내면 하나씩 더 보내주니까 네. 그것도 읽어보고 쓸만한 게 있으면 더 쓰고 그러죠. 네. 이 선생님 창작하신 것은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제가 창작한 것이 여름 산골길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또 울보 얘기라든가 네. 착한 어린이 영희와 옹이, 아. 착한 찹쌀떡 장수, 또 떠나보고야. 찹쌀떡 장수? 네, 그런 그 제일 것도 맛있겠는데? 영남이의 모험 같은 거, 예. 또 깍두기와 열무김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깍두기와 근데 열무김치. 그 어느 식당에서 그 깍두기를 보고 네. 좀 뭔가 만들고 싶어서 아. 제가 이 얘기를 만들어줬죠. 아, 그러셨군요. 깍두기하고 열무김치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다가 결국 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네. 찌개로? 네, 찌개 속으로 다 들어가죠. 헹궈서 쉬워졌으니까 예. 네, 헹궈서 엄마가 다 갖다 넣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서로 그러는 거죠. 네. 내나 나나 다 똑같다. 네. 아.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네. 어차피 찌개 속으로 들어갈 거. 찌개는 좀 낫잖아요. 국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다 그게 그거죠. 뭐. 그렇습니까?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20여 년 다루셨으면 이제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어떤 것들인지 또 뭐 그 내용 같은 것을 뭘 제일 좋아하지? 아까 그 무서워하는 걸 좋아한다고 네, 그랬거든요. 무서워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좋아한다고 무서워하는 것만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화는 즐거움도 주지만 또 지식도 줘야 하고 네. 감동도 시켜야 하고 또 납득시켜야 하고 또 행동시키고 또 상상도 시켜야 하고 그 이점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다 연구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동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어느 단체라든가 학교 어머니 교실 또 네.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초대가 와요. 어. 동화 구현에 대한 강의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옛날 얘기나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연구를 했죠. 아하. 네. 또 책도 좀 보고 네. 남의 강의도 좀 가서 듣고.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동화 구현에 대한 책자가 거의 없었어요. 네. 네, 요 근래 와서 몇 분이 좀 냈습니다만 천상 이제 외국 서적이나 좀 보고 네. 또 이제 선배님들한테 얘기 좀 듣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좀 아는 게 많아지죠. 아, 바람직한 소재라면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대상에 맞아야죠. 대상.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화 구현을 할 적에 화제, 네. 얘기거리를 고를 적에 네. 첫째 재밌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교육성이 있어야 하고 아하. 그다음에 대상이 맞아야 합니다. 네. 아무리 재미가 있더라도 대상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또 아무리 얘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안 들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대상이 우선 맞는 거를 골라야 해요. 아하. 그 연령이라든가 아하. 또 성별이라든가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은 네. 유치원 애들한테는 그 유치원 애들이 맞게 공상적인 동화, 뭐 나비가 날아가서 뭐 꽃님 안녕하세요 하는 이런 거 공상적인 동화. 조금 더 해보세요. 아니면 동물 얘기 같은 거, 아. 네 이런 거를 좋아하고 네. 또 국민학교 한 5, 6학년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모험적인 거, 아니면 사실적인 거, 똘똘이의 몸.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고 아까 그 유치원 애들 같이 그런 뭐 날아가는 거 뭐 이런 거 꽃님 뭐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시시해요. 시시해. 네. 네. 그렇다고 큰 애들한테 하는 거 유치원 애들한테는 너무 어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그렇죠. 네. 그것도 실력이 맞아야 해요. 그 아이 암만 나이가 많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정신박약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는 거기 또 맞게 하고 또 나이가 어려도 얘는 항상 동화책도 많이 읽었다. 네. 이런 애들에게 좀 높여줘야 하고. 아. 네. 그리고 또 그 환경의 차가 또 있어요. 도시 애들은 도시에 맞게 해줘야 하고 농촌 애들은 농촌에 맞게. 아. 즉 도시 애들한테 철수가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갈 적에 뭐 쟁기를 지고 나갔다. 그래서 아버지는 쟁기를 지고 나고 아들은 소를 끌고 나가서 아버지가 밭을 간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야 도로 들어가야겠다. 왜요? 보습이 부러졌어. 네, 보습이 뭔지 모르거든. 네,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또
쟁기 같은 거야 알겠지만 멍에에다 소에 멍에를 걸고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썰이라든가 시골의 그 농촌 용어 같은 건 도시 애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애들에겐 도시 애들 맞는 얘기를 해줘야죠. 아하. 그렇다고 시골 애들한테 요새 지하철에 에스카레이터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 뭔지 모르죠. 시골 애들 잘 모르죠. 네, 될 수 있으면 그 환경에 맞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지하철을 타는데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네. 땅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그렇죠? 아니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에스카레이터는 뭔지 모르죠. 모르고. 그렇죠. 전 같으면 냉장고라든가 칼라 테레비를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 다 있으니까 그런 네. 거. 네. 이제 그런 건 문제였군요. 문제 없죠. 빨리 이렇게 평준화가 잘 되어갔어. 네. 그럼 그 동화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동화를 해주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네. 우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건 우리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으로 내용이 교육적이니까 거기서 지식을 얻죠 애들이. 네. 우리가 얘기해서 무슨 지식을 얻겠는가 이런 말씀하시지만 네. 대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알죠.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책을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동화고 이건 귀로 듣는 동화거든요. 그냥 많이 듣는 사람이 그만큼 지식을 또 많이 얻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네. 또 꿈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려서 그 남의 자서전을 보면은 네. 유명한 사람 어렸을 적에 어떤 분에게 한마디 말씀 들은 거 이거를 나도 커서 실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실천해서 진짜 성공한 예가 있거든요. 네, 그냥 동화도 우리가 들려줄 적에 네. 그 동화 내용에 따라서 뭔가 출세할 수 있는 것, 또 그 동화 내용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제시해 줄 적에 그 아이가 어려서 들은 동화를 그대로 실천해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보람을 느끼는 거죠. 어린이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네, 뭐 누구한테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라의 기둥감이 그렇죠. 네. 또 당장 그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골목에서 노는 애들을 얘기해서 돌려보냈다든가. 그렇죠. 흐뭇하죠. 동네 애들, 특히 도시 애들은 이웃의 분들이 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옛날 얘기를 해주고 얘기하면 마치 담임 선생님 얘기 듣거든요 애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흐뭇하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선생님께서 동화를 하시는 그 하실 수 있는 편수, 하신 편수라고 말씀드릴까요? 몇 편이나? 글쎄 뭐 정확히 세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한 700까지 800까지는 될 겁니다. 7, 800까지.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학령 쓰는 건 한 100까지 내지 150까지 가지고 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주로 요새는 유치원을 많이 가는데 예. 유치원 애들은 다행히 예. 1년이면 끝나거든요. 네. 새로 애들이 들어오니까 작년에 한 걸 또 할 수도 있지만 네. 국민학교 어린이들 종교계통이나 이런 데 아니면 우리 집에 오는 애들 매주 하나씩 해주니까 네, 그런 애들은 1년 전 거를 들려줘도 에이 들었다 이러거든요. 적어도 3년 이전 거는 다시 들려도 좋아요. 아이들이 많이 바뀌니까 그렇죠. 또 잃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적어도 1년이면 50까지니까 2년 한 100까지 내지 150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 현재 미천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 어떤 내용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제가 주로 많이 유치원에 가서 하는 것은 이제 뜨거운 모자라고. 뜨거운 모자. 네, 그건 전래동화입니다 다. 네. 저는 왜 전래동화를 하느냐? 제가 할아버지기 때문에 안머리에 가서 옛날에가 나와야 하거든요. 네,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래동화를 주로 하는 거죠. 네, 역시 이제 뜨거운 모자도 전래동화인데 엄마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산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처음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해주고 네. 또 우스운 얘기, 짤막한 우스운 얘기를 곁들여서 또 해주고 그럽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얼마 있으면 자정이 가까워지는데요. 한마디 좀 들려주십시오. 네, 짤막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하죠. 네. 네, 제가 많이 하는 얘기죠. 네. 옛날에 칠보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이 칠보는 나이가 10살이 돼도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칠보의 아버지는 허허 이놈이 벙어린가 우리 말을 못하지 이래고 늘 걱정을 하다가 이웃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에게를 데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칠보 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습니까? 이래서 이 유명한 선생님께 말 공부를 시작했는데
역시 유명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말을 가르치지 않고 인사말 3마디만 가르쳐 줬거든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봐요. 어서 오십시오. 좀 앉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 3마디 말을 날마다 석 달 동안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7번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어서 오십시오. 좀 앉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친구들이 이 자식 미쳤나 봐. 밤낮 이런 소리만 해. 하고 이상하게 아이들이 모두 흉을 보죠. 그뿐인가요? 밥을 먹다가도 좀 오십시오. 좀 앉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얘 밥 먹어라. 아이고 밥 먹다 말도 그러니. 또 엄마가 구중을 해요. 또 그뿐인가요? 자다 말고 잠꼬대를 항상 해요. 어서 오십시오. 좀 앉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또 그뿐 아니에요.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응가다 말도 어서 오십시오. 좀 앉으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래서 이 3마디 말을 횡하게 외울 수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칠보이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키 크고 시커먼 꿀에 날가 나고 입은 쭉져있는데 코는 주먹만한 도둑이 가만 들어와서 뭘 훔칠까 하고 두리번두리번한데 이때 마침 7번은 항상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예, 어서 오십시오 했거든. 그러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저놈이 잠을 안 자나? 이거 저쪽 방으로 갈까 말까 하는데 또 좀 앉으십시오. 아이고 이놈이 잠을 안 자는구나. 아이고 도둑질이 나걸렸다 하고 막 나가려 하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도둑은 도둑질도 못하고 그대로 내빼버렸다 하는 옛날 얘기예요. 네. 원래 제가 이 텔레비에 나올 때는 분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 분장을 하죠. 근데 오늘 아저씨 같이 입어요. 그리고 다른데 유치원 같은 데도 가면 처음 갈 때는 제가 이제 제 손으로 분장을 하니까 분장을 해주는 거죠. 참 아주 그 재밌는 얘기 또 도움이 되는 말씀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어린이들이 즐거움을 받았겠는데요.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관객 수가 몇이나? 관객 수야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수입은? 수입은 그저 유치원 초대받으면 차비 주면 가져오는 거고요. 네. 저는 여태까지 어디 초대받아도 얼마다 이런 결정이 없습니다. 진짜 주는 대로입니다. 네. 물론 우리 집에서 아이들 해주는 건 다 무료고요. 한 20년 동안 다 무료고 또 거리나 차 안에서 해주는 건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렇죠. 네. 원래 가지시던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제가 해방되면서 교편 생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청에 이제 화성군청에 가서 한 4년 있다가 경기도청에 올라와서 지도과에 한 4년 있다가 이제 의무실로 가서 의무실에서 한 10년 하고 도청을 그만두고 올라와서 모차르트 음악학원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좀 지도 좀 해주다가 나와서 요새 직업이라는 것은 이제 방송도 좀 하고요. 또 어머니 교실 국민학교나 유치원에 어머니 교실 이제 초대를 많이 받아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육학원 같은데 그 교사 양성소죠 말이자면 그런 데 가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강의해 주는 데가 있어요. 네, 강의해주고 종교계통 이런 데 또 뭐 정기적으로도 가고 또 때로는 이제 초대를 받고 가서 얘기해 주죠. 의무실에서 환자에게도 얘기해 주죠. 네, 제가 경기도청 의무실에 도청이 수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기차 통근을 딱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하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차 안에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청 직원이 수백 명이니까 전부 할아버지 얘기하셔 그러거든요. 그럼 서울서부터만 1시간 10분이면 제가 필요해요. 안양쯤 가서 얘기를 시작하죠. 내릴 때죠. 네. 그럼 앞에 앉은 할머니들, 애들 모두 좋아서 까딱까딱 싱글벙글하죠. 네. 그럼 이제 수원 가서 내리면 아주 아쉬워하죠. 올라올 적 갈 적. 심지어는 부산으로 이 장사 다니는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몇채 간으로 오세요. 자리 잡아놓는다고. 네. 그 얘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요. 동화는 아이들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좋아하니까. 누가 더 좋아요? 어린이가 더 좋아요? 어른이 더 좋아요? 동화를? 사실은 어른이 더 좋아해요. 네. 어머니 교실 간다든가 하면은 엄마들이 또 선생님들이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른들한테 얘기한 끝에는 제가 꼭 한마디 더 공식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나라의 새싹입니다. 이 새싹을 올바르게 기릅시다. 어찌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시겠습니까? 부부는 어른들은
부모는 아이들의 교과서입니다. 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합니다. 뭐나 모범적으로 뭐나 아이들한테 좋게 해주십시오. 그런 당부를 제가 합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어린이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다. 네. 근데 그 하모니카 할아버지라는 별명은 어떻게 붙었습니까? 그거는 1964년 1월 7일부터 제가 하모니카 할아버지라는 방송을 했어요. 네. KBS의 유치원 시간입니다. 아, 그 방송을 5년을 했으니까 좀 비교적 장수 프로죠. 네. 5년 동안을 매주 한 번씩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하모니카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죠. 네. 하모니카를 불어주고 앞뒤로 불어주고 가운데는 동화구연입니다. 옛날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옛날 얘기가 주고 그렇죠. 하모니카는 하모니카 불어주고. 네 앞뒤로 불러주면서 하모니카 할아버지에게 전 처음에 여보 하모니카 아저씨로 합시다 하고 PD 보고 얘기했더니 프로듀서께서 할아버지가 유치원 애들한테는 더 친밀감이 있으니까 저기 하모니카 할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저거는 이제 제가 69년도부터 하모니카 할아버지 집을 개원해가지고 네, 저 75년 1월 15일이라고 이제 써있네요. 개원 저희 네. 하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와서요. 네. 옛날 얘기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아, 노래 배고 노래 배우고. 1시간 동안. 네, 저 장면은 어디입니까? 저거는 이제 방송하는 장면이죠. 우리 그 하모니카 할아버지 집 아이들 데리고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는 장면입니다. 아하, 다 오래됐습니다. 저기. 네. 저 장면은 이건 우리 집인데요. 예. 저 앞에 부인이신가요? 예. 뒤에는요, 따님? 뒤에 딸 시집 갔죠. 네, 옆에는요. 예, 그것도 아들이고요. 지금 하모니카 부는 아이가 지금 현재 군인 가 있습니다. 그게 막내입니다. 네, 집에서 이제 가끔 저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런 적 있죠. 네. 이건 이제 제가 하모니카 할아버지의 집 합주단입니다. 이제 전 생략해서 하할 약해가지고 하할 합주단, 하할 어린이회. 근데 하모니카 합창단. 할아버지. 네, 하모니카 할아버지의 약자입니다. 하할. 그래서 하할. 할. 지금 이제 호도 하할이 됐습니다. 하할. 네, 하할 네. 그죠. 그래서 합주단 애들을 데리고 KBS 가서 방송하는 거죠. 네, 같이 부르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그러셨군요. 네. 그 하모니카 보시는 그 기법은 어떻습니까? 기법이라는 것이 하모니카는 옛날에는 이 완구 비슷하게 모두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냥 불어봐서 노래가 되면 불고 그랬거든요. 그 애들이 네. 하모니카 불어달라고 막 청하지 할아버지한테? 많이 청하죠. 어떻게 네. 합니까? 그럼 저는 하모니카 불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지? 하모니카 할아버지요. 그럼 하모니카 불 수 있을까? 네. 그럼 내가 한 곡 불어주지. 아이고 하모니카 내가 안 가져왔구나. 어떡하지? 에이 마술로 하나 만들지. 에이 하모니카 나오너라. 하나 둘 셋. 그럼 어린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자, 이런 하모니카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갖고 싶은 사람 그럼 와 손댔죠. 자, 하모니카는 하나인데 갖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할 수 없으니 이건 할아버지가 보관할 거야. 미안해. 하고 주머니에 넣어버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 얘기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술도 해주고. 아, 네, 이제 그런 걸 해주죠. 네. 여기 큰 하모니카 이건 네, 이건 이제 따로 베이스 하모니카입니다. 이건 이제 독주라기보다는 이제 합주할 적에 네. 베이스 넣는 거죠. 아. 이게 역시 그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뭐 제가 많이 불진 않았습니다만 그건 네, 이건 노래도 하고 주로 이제 붕붕붕붕 하고 이게 반주해주고 그러죠. 아, 그렇군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 하모니카의 좋은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하모니카는 우선 악기 중에서 가장 작고 간단한 악기죠. 그냥 우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거. 네. 우리가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이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불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아주 좀 장점이죠. 근데 요새는 그 기타에 밀려서 하모니카를 많이 안 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기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값은 어떻습니까? 비쌉니까? 값은 글쎄요.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요. 국산도 요새는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아마 한
3천여 원 이상이면 아마 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전에는 그 양은판으로 해가지고 네. 힘만 들고 소리가 좋지 않았죠. 지금은 근데 요새는 다 잘 아, 나와요. 네. 국산도. 그 하모니카가 이 입에다 대고는 악기이기 때문에 위생상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선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거 먼저 가르쳐요. 아, 이 하모니카는 입으로 부는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불면 안 된다. 그리고 부른 다음에는 언제나 깨끗한 손수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그래가지고 부른 다음에 언제든지 닦아둔다. 네. 그리고 먼지 앉지 않게 꼭 가게다 넣든지 이렇게 둬야 한다. 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도 가게다 넣든지 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넣고 다니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어려운데 어린이들이 하모니카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번 불면 나도 불어봐 하고 뺏어서 불잖아요. 그게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시켜서 아이들 불지 않게 해라. 네, 이건 위생상 좋지 않은 거니까.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큰 애들이 불 때 작은 애들이 달라 그러죠. 네. 작은 애들은 이제 그 완구 하모니카가 또 있어요. 장난감. 네, 저희 문방구 앞에 가면 한 500원 하는 게 또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갖다 주면 되겠죠. 네. 어떻든 여럿이 불면 안 되는 거니까. 그 하모니카도 벌써 20여 년 이상 보셨죠? 원래 제가 하모니카를 밴 거는 중학교 시절에요. 어유 그럼 뭐 네, 우리 한 그 오래됐죠. 40년 이상. 네, 우리 그 아저씨 뿔 되는 사람이 일본 수학여행 갔다 오더니 야마하 반짝반짝하는 거 가져왔어요. 그 호기심에 네. 예, 그걸 이제 뵀죠 제가. 네. 그리고 이제 하모니카 할아버지 하면서 네. 이제 좀 그동안 하모니카 여러 가지 몇 개나 가지셨습니까? 하모니카야 원래 이 하모니카는 반음이 없어서요. 네. 요새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 개를 가져야죠. 글쎄요, 뭐 한 11개 이상 되죠. 그리고 중간에 반음이 나오는 거. 네. 피아노 같은 것은 가운데 검은 건반을 치면 되지만 네. 반음 높이고 낮추고 하모니카 그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불죠. 그럼 C조, C샵조. 두 가지고. 그렇죠. F, F샵조. 그래가지고 중간에 임시기가 나오면 위걸 부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많이 불고 그러죠. 네. 그 하모니카는 아까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얘기하고 얘기 사이에 부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죠. 그럼 지금 첫째 얘기는 끝나고 둘째 네. 얘기 전에 네. 그런 하모니카 순서죠. 저는 항상 이제 동요나 보니까 뭐또 유명한 연주가도 아니고 네. 네. 동요만 부르시게 생겼습니다. 대상이 어린이니까 항상. 이렇게 보죠. 대단하시군요. 뭐 그 정도시면 아니 이게 원래 주법이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어려운 주법 같은 건 저도 안 부릅니다. 아이들한테 특히 이제 쉬운 걸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게 정도로. 있죠. 왜 음악회 가서 굉장히 잘하시면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하고요. 앵콜 그러죠. 그런 건 어때요? 그러면 이걸로 하나 불러드리죠. 네. 참 이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연주도 잘하시지만 그
어린이들에게 주신 사랑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그저 다 진액을 빼서 참 사랑하셨는데요. 그 하모니카와 어린이들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모니카는 이제 우선 악기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서교육이 되는 거니까 음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가장 간단한 악기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불기가 쉽죠. 물론 이것도 정식으로 배우려면 이제 레슨을 받아야겠지만은 그렇습니까? 원래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하모니카가 네. 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하모니카는 더 어렵겠는데요? 네. 근데 마찬가지 군역은 넷이지만은 네. 하모니카의 원칙은 도미선 내불고 레발하신 들이마시니까. 아, 그래서 도미선 내부는 거 또 한 군역에서 하나 내부는 도가 나오고 뒤부는 레가 나오니까. 아. 네. 그래서 네 군역. 예,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입니까요? 제가 어린이들한테 그 악기를 보고 보려고 네. 작은 하모니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건 10군역이죠. 네. 5군역이 앞뒤로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장사를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망했어요. 그때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네. 뜻은 그런 뜻에서 네. 악기 하나씩 보급해주려고. 너무 쌌죠? 네. 하나에 60원씩 했으니까요. 60원. 몇 년 전입니까? 한 15년 전이요. 15년 전에. 예.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전 사실 한 50원씩 하려고 그랬어요. 아, 더 싸게? 네. 근데 만드는 친구들이 미칩니다. 60원도 지금 원가입니다. 그리고. 아, 네. 아직 뭐 우리야 원가만 되면 되지 뭐 네. 남느냐 그리고. 그렇게 40여 년 이상 어린이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셨는데요. 재미있는 옛날 얘기, 또 참 즐거운 하모니카의 멜로디, 보람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보람은 이제 어린이들이 그 즐거워하는 모습 네. 이것이 가장 그 보람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들려주는 거 하모니카를 불러주는 것은 정서교육이니까 네. 정서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씨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하. 고운 마음씨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동화가 주는 그 이점이 참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동화를 듣고 또 실천해 나가는 거, 또 앞으로 얘들이 착한 사람이 되리라 네. 하는 기대. 네, 그것이 보람이죠 저는. 예. 직접 작곡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몇 곡이나 작곡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한 50여 곡 될까요? 어떤 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되게 뭐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름 산골길이라든가, 네, 네. 지금 저 들리는 곡이 네, 저기 여름 산골길입니다. 네. 저 작품은 언제? 한 15년 전쯤 됩니다. 15년 전쯤. 네, 제가 광주 분원이 고향이에요. 아, 고향 가다 산골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 산골이 거기 가다가 여름 방학이죠. 아, 뭔가 좀 느껴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서 오선지 꺼내 가지고 저 은곡이라는 곡이 넘어가기 전에 그 1절을 만들었죠. 2절은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여름 방학 학교 시절에 여름 방학 때 이렇게 시골 집에 가는 것, 그 버스에서 내려서 산골길 그늘진 데를 지나갈 때가 제일 행복할 때인 것 같아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걸 가지고 또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아. 나병 특집 방송으로 나간 게 있어요. 네. 그 노래를 가지고 이 주제가가 된 심이죠. 아, 노래가 먼저고 네. 그런 얘기도 또 있고요. 네. 그렇게 동요, 동화, 또 하모니카. 네. 그 후에 이제 또 시골 가는 버스라는 것도 있고 네. 눈 노래 떠나보고야 또 살짝 내렸네. 하모니카 할아버지 그 주제가도 시그널도 제가 작곡 작사했습니다. 아. 네. 그거 있고 또 착한 어린이라는 거 해방되면서 노래가 없죠. 네. 딱 해방되니까 그렇죠. 교편 생활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몇 개를. 그러다 이제 조금 있다가 후엔 뭐 홍난파 동요집도 나오고 또 교과서도 좀 나오고 네. 그땐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교과서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걸 뿌린듯한 교과서 나왔었어요. 아. 노래 교과서가. 네. 네. 네, 그래 저는 뭐 작곡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다가 느낌은 제가 그저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아까 그 들은 노래는 여름 산길이라고 그러셨나요? 산골길. 여름 산골길. 네. 그 참 좋은 노래를 작곡하셨는데요. 또 겨울에도 그렇게 애를 쓰신다면서요? 연말이면.
겨울에는 제가 바쁘죠. 네, 어떻게 바쁘십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달인 12월 달 되면은 제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랍니다. 이건 참 하모니카 할아버지가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이거는 우리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자동차를 타셨네요. 예 차를 타지고 앞에 있는 저희 막내입니다. 막내 네, 군대 제가 간 사람. 네, 네. 아이들 하나씩 데려다닐 수가 없는 게 네. 힘이 들어요. 제가 또 보조가 있어야만 돼요. 그렇겠죠. 아이들한테 들켜도 안 되니까 항상 보조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 하나씩 데리고 다니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저것이 제가 시작할 때가 전문 분장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네, 그때 대개는 솜으로 달고 침침하게 방을하고 했는데 저는 이 대낮에도 그냥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옷 입으시면 더우시죠? 덥죠. 네. 이제 뚱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에다가 네. 이게 좀 비밀인데 사실은. 네, 비밀이에요? 네. 그럼 살짝 얘기하시죠. 바구니도 집어넣고 방석도 집어넣고 네, 그냥 방석만 더우니까 속에다 바구니를 하나 넣고 방석을 넣고 그 칭칭 동겨매고 네. 오바까지 다 입습니다. 코트까지. 그 위에다가 저 우단으로 된 산타 옷을 입죠. 그리고 이제 수염다. 네. 수염도 잘못하면 뒤에 이 검은 머리가 나오기 쉬워요. 뒤에서 이 사진 잘못 찍으면 그냥 네. 모자 속에 다 달려 있죠. 네. 와이셔츠 나올까 봐서 여기 이제 빨간 토시 끼고 아주 완전 분장이죠. 아이들한테 속이려면 완전히 속여야 하니까 사실 이게 좋은 거짓말입니다만 네. 춥진 않으시겠습니다. 덥죠. 네. 아무리 쳐도. 하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말씀 어떠세요? 명동이 그 입구에 가서 모금을 하는데도요. 네. 추운 걸 몰랐어요. 네.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좀 지나간 네. 뭔가 모르겠네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저거는 저 고아원에 갔습니다. 남산 고아원에 가서 선물 전달하는 거죠. 지금 애들한테. 남산 고아원에. 네. 네.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럼. 저렇게 해주고 얘기를 또 하나 해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선물만 전해주면 요새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재밌어야 합니다. 네. 엄마들이 오니까 엄마도 웃겨야죠. 아이들도 웃겨야죠. 아주 흐뭇하게 웃죠. 거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되게 얘기는 우선 그 산타 할아버지 하는 순서가요. 네. 아이들한테 속이지만은 완전히 산타 할아버지라는 것을 인식시켜야죠. 되게 어느 신문에서는 뭐 한 80% 긍정한다고 그랬는데 유치원 애들이 네. 저는 거의 100% 긍정이라고 자신합니다. 제가 할 적에는 네. 유치원 애들의 경우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행사가 자꾸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이제 착한 일을 해서 어려운 아이를 주기 위해서 선물 주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그다음엔 착한 일을 했다고 선물 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선물도 줍니다. 네, 되라고? 유치원에 가서 말 잘 들으라고. 그냥 그 아이의 장단점을 잡아냅니다, 제가. 장단점을. 네. 뭐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근데 그 역시 옆에서 선생님이 귀에 넣어주면 내 입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네, 하늘나라에서 봤더니 너희 아버지는 사우디가 있지. 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죠. 거기서 아주 그 신뢰감을 주는 거죠. 예. 믿게. 그 이제 또 뭐 너희 아버지는 선생님이지 한다던가 너희 집은 미장원을 하지 한두 가지만 가르쳐냅니다 제가. 뭐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자세한 얘기를 다 못했으니 오늘 밤에 너희들이 잠든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로 다 얘기하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여쭤봐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전화 왔어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의 장단점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이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전 다른 사람인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제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면서 자꾸 나름대로 그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굴뚝으로 들어가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요새 연탄 때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갈 적에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 보따리도 그래요. 제가 네. 다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 보따리 속에 내 가방만 들어있어요 사실은. 네. 빈 보따리 들고 나가 안 되니까. 아하. 그래가지고 밖에 썰매에 선물이 있으니 가서 가져오시오 그러죠. 네, 끝나고 갈 때는 나는 굴뚝으로도 나가고 창문으로 나가고 아무데나 간단다. 근데 분장을 짓고 갈지 그러는 거고 혹시 택시를 타고 갈 경우에 요새는 눈이 안 와서 가끔 택시도 탄단다. 눈이 안 와서? 혹시 이제 들킬까 봐서 예. 또 자가용도 탄단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네, 아이들이 속이는 거니까요. 속이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 의사들 다 죽어가는 환자도 삽니다. 또 가난한 집 효자가 며칠 굶어도 너 배고프겠다. 아니요. 이거 다 좋은 거짓말 아닙니까? 네. 산타 할아버지가 바로 그 좋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람이 참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밤새도록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레크레이션 지도도 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네, 레크레이션은 역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니까 네. 얘기만 가지고는 물론 이제 좋아하지만은 네. 너무 지루해지니까 아하. 레크레이션 하죠. 뭐, 어디서 하십니까? 예, 그냥 주로 제가 가는 어린이들한테, 네. 예, 초대받아가는 어린이들한테, 또 아하. 우리 집에 오는 어린이들한테, 아하. 네, 레크레이션을 한두 가지 해주고 그러죠. 네. 또 때로는 이제 그 유치원 애들 소풍 가든지 이럴 때 초대를 받을 적도 있고요. 네. 주로 대상은 이제 어린이니까, 아하. 뭐 박수도 좀 치고, 뭐 나이롱 박수 좀 치고, 뭐 이발소 박수 좀 치고, 뭐 어떤 네. 나이롱 박수, 이발소 박수 뭡니까? 좀 보여주시죠. 이건 나이롱 박수, 아. 네, 뭐 스펀지 박수, 애기 박수, 뭐 어른들의 얌체 박수라고 그러죠. 아. 네, 뭐 이발소 박수, 네, 뭐 대머리 박수, 뺨 박수, 코 박수 많죠. 네, 짝짝 보기 짝박수 이게 목욕탕에 가서 쳐라 그러죠. 네. 그리고 좋다 박수, 뭐 대문 박수, 찌개 박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뭐 빨래 박수니 뭐 그런 것도 빨래 치고. 박수는 어떻게 합니까? 빨래 박수요? 네. 네. 이건 이제 한 핸들 하죠. 자,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그리고 이제 빨고 하나, 둘, 셋, 넷. 꾹꾹 짜고 하나, 둘, 셋, 넷. 탁 털고 하나, 둘, 셋, 넷. 쓱 널고 하나, 둘, 셋, 넷. 쓱 걷고 하나, 둘, 셋, 넷. 다리 미질 하나, 쓱 입고. 근데 이러면 그 노래에 맞춰서 됩니다. 먼저 일러준 다음에 그다음에 노래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는 거죠. 다 예. 재미있고. 우리가 그 리크레이션 그 게임 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효과라든지 그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레크리에이션은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절대적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문화가 발전될수록에 그 레크리에이션은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레크리에이션 범위가 넓으니까 네. 물론 제가 하는 동화도 다 레크리에이션이고 지금 게임도 그렇고 장기, 바둑, 뭐 승마, 운동 모든 것이 다 레크리에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도 아이들이 가만히서 따분하게 옛날 얘기 듣는 것보다도 그런 그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즐겁고 또 마음 그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네, 그 보람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 데서. 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집안에 엄마들이 잘하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끔 그런 아빠와 같이 네, 전 가족이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 아마 재미있겠네요. 손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저는 뭐 노래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 또 아니면 양편을 갈라서도 하는 거 있고, 뭐别런 건 또 해달라고 그러시니 뭐 어떤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식구들끼리 나가서 하는 거, 네. 하나 둘 셋 하고 돌아가다가 뭐 번호 대기 같은 거라든가. 네. 아니면 별명 대기. 일단 이제 못하면 이제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옛날부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엄마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댁에서 자주 하십니까? 뭐 어쩌다 하죠. 네. 사실 이 대장이 집 시칼이 논다고요. 네. 집에 애들하고는 좀 그런 기회가 드물죠 오히려. 아까 그 사진에 막냉이 사진이 나왔었는데 네. 가족은 누구누구신가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네, 몇이십니까? 85이죠. 네. 어머니 계시고요. 건강하십니까? 예, 아직 건강하세요. 참 기쁜 네. 일이군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우리 두 내외하고 네. 아이들이 5남매인데 네. 딸은 시집 가고요. 네. 큰아들에서 이제 며느리하고 손녀가 둘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손자가 하나 있고 며느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두 애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애들이 있죠. 아주 행복하시군요. 저 사진은 언제 찍으셨어요? 저게 이제 제 한갑날 찍은 겁니다. 한갑 지났었어요. 예. 작년도에 제가- 연습하시는 거겠죠? 네. 아니에요. 한갑날 찍은데 뒤에 이제 우리 애들입니다. 맨 끝에가 저 셋째 아이고, 그다음에 아마 잘 보이지가 않는데 네. 둘째인가 봅니다. 그다음 이제 큰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며느리 애들이 있고, 맨 이쪽이 이제 사위고, 네. 군인가 나이가 못 왔어요. 네, 아주 참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이면은 또 그런 나름대로 아마 이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소감도 많이 계시겠는데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강동구 길동에 있습니다. 서울. 네, 강동. 원래 그 애들하고 친해진 것은 신당동에서 오래 있었고요. 네. 그랬다 작년 한 3년 전에 82년도에 길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는 공기도 좋고 그 마을 애들이 정기적으로는 못하지만 지금은 가끔 가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아이들이 오면 많은 그 얘기해주고 그러죠. 저는 아직 회갑 전이신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참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시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시겠고 꼭 무엇을 이룩하시려는지. 제가 마음속으로 꼭 먹고 행하고 싶은 것은 네. 무전 여행입니다.
아. 네, 그걸 벌써 10년 전서부터 하기로 많이 방송에서 제가 밝혔는데 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직 우리 아들 둘이 독립을 못했어요. 네. 또 어머니가 계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얼른 떠나질 못합니다. 네. 무전 여행이니까 이건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괴나리 보침을 지고 전국의 방방곡곡이 네. 국민학교 아니면 유치원 또 동네 어린이들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해주고 노래를 지도해 주는 거.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임 선생이 10번, 20번 얘기해 주는 것보담도 특수한 사람이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면 그것이 바로 머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앞으로 착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이제 그게 제 소원입니다. 네. 꼭 이루되실 바랍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각에는 어린이들은 대개 자고 있고 지금 어른들만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참 이 선생님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오늘은 지난 40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 옛날 얘기 그리고 하모니카의 할아버지로 알려지신 이해창 선생의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